AI 기술을 응용하거나 제시하는 사업 계획서를 정말 잘 작성했는데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도 좋고 사업화 전략과 시장 분석도 훌륭하고 사업화 전략도 탄탄합니다. 심지어 투자 금액과 매출도 준수한 회사의 제안서입니다. 왜 떨어질까요? 제가 정부 R&D 지원 사업 과제 평가에 참여하면서 가장 자주 본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심사위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정량 지표 중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지표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AI 기술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라면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두 가지 핵심 정량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사업 계획서를 쓰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가의 시선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기술의 우수성이나 사업성 설명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량 지표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평가 시간은 생각보다 매우 짧습니다. 발표 평가는 보통 10에서 20분, 서면 평가 역시 한 과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평균적으로 30분 내외입니다. 제안서를 작성할 때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까지도 준비하지만 정작 심사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몇십 분이 고작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심사위원은 가장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항목부터 확인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정량지표입니다. 둘째, 정량지표는 사업계획서 전체를 압축한 제시 목표입니다. 무엇을 개발할 것인지, 어떤 수준까지 달성할 것인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현재 기술 수준은 어디인지, 이 모든 내용이 정량지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숙련된 심사위원은 정량지표만 봐도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량지표는 숫자만 적는 표가 아닙니다. 목표치뿐 아니라 평가 기준, 평가 방법, 국내외 기술 수준, 목표의 근거까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탄탄할수록 이 제안서는 많은 노력과 고민의 결과라는 신뢰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이 부분이 부실하면 사업계획서 전체의 설득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AI 기술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에는 어떤 정량지표가 가장 중요할까요? 정답은 정밀도와 재현율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지표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제안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평가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AI 기술은 적용했지만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업 계획서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설득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두 지표를 사업 목적에 맞게 제시하면 평가자는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정밀도와 재현율이 중요한지, 그리고 사업 계획서에는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를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 계획서를 보면 AI의 성능 목표를 정확도 98%처럼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도가 높다고 해서 좋은 AI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정확도 98%를 가진 두 개의 AI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불량품을 거의 놓치지 않지만 정상 제품을 가끔 불량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하나는 정상 제품은 잘 구분하지만 정작 불량품을 자주 놓칩니다. 이 두 AI의 정확도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AI가 더 좋은지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이 차이를 설명하는 지표가 재현율과 정밀도입니다. AI를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대상을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량품 검출, 이상행동 탐지, 의료 영상 판독, 화재 감지, 침입자 탐지, 이런 대부분의 AI는 분류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때 심사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단순히 정확도가 몇 %인가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잘 맞추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불량품 검출 시스템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불량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현율이 중요한 성능 지표가 됩니다. 반대로 정상 제품을 한 개라도 불량으로 잘못 판정하면 큰 비용이 발생하는 아주 값비싸고 신뢰가 중요한 시스템이라면 정밀도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해석입니다. 단순히 지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에 맞는 성능 지표를 스스로 정의하고 설명하는 능력입니다. 이 순간 사업 계획서는 단순한 기술 설명을 넘어 설득력 있는 제안서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 계획서에는 정밀도와 재현율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재현율은 몇 프로를 써야 괜찮은 걸까요? 정밀도는 95%면 되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평가자의 답은 항상 같습니다. 사업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높은 숫자가 아니라 왜 그 숫자가 타당한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사업 계획서의 완성도가 결정됩니다. 심사위원은 반드시 다음 질문을 합니다. 왜 95%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측정하는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여 평가하는가? 국내외 현재 수준과 비교하면 제시하는 목표가 타당한가? 따라서 성능 지표에는 단순한 목표치가 아니라 평가 기준, 평가 방법, 측정 데이터, 목표 설정의 근거까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내용과 목적에 맞게 성능 지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상 데이터를 이용해 내일의 기온을 예측하는 AI라면 정확도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 및 연구 제안서는 AI를 단순한 예측 모델로 끝내지 않습니다. 예측 결과를 이용해 의사결정을 하거나 자동 분류 시스템으로 활용합니다. 이 순간부터는 정밀도와 재현율이 반드시 필요한 성능 지표가 됩니다. 심사위원은 AI를 적용했다는 사실보다 AI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가장 기억해야 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심사위원은 정량 지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둘째, AI가 포함된 사업 계획서라면 정밀도와 재현율은 대부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핵심 성능 지표입니다. 셋째, 공식을 그대로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에 맞는 평가 기준을 스스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AI 기술이라도 이미지, 자연어, 센서 등의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지와 검출, 탐지, 자동화, 생성 등 어떤 목적으로 AI를 활용하는지에 따라 정량 지표의 정의와 평가 방법은 모두 달라집니다. 정답은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사업의 목표와 데이터 특성에 맞는 평가 기준을 설계해야 비로소 설득력 있는 사업 계획서가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많은 사업 계획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AI는 정부 R&D뿐만 아니라
창업지원 사업, 기술 사업화, 논문, IR 대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사업 계획서가 되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에 맞게 기술을 숫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무엇을 써야 하는가 보다 왜 그렇게 써야 하는가를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평가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당락을 결정하는지를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AI 기술을 활용한 사업 계획서에 정량지표 설정이 고민된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을 이해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평가의 시선이었습니다.